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혹은 한쪽 팔이 묘하게 저리거나 숨이 평소보다 쉽게 차는 날 있잖아요. 대개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데요. 심혈관 질환이 무서운 건 바로 그 넘긴 순간들을 조용히 쌓아두었다가 어느 날 전쟁처럼 한 번에 터뜨린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전쟁은 터진 뒤가 아니라 터지기 전에 승패가 갈리잖아요. 준비만 잘하면 생각보다 훨씬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이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어요. 김홍배 저자의 심혈관 전쟁.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싸움을 각오가 아니라 전략으로 바꾸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오늘은 이 책에서 특히 바로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3가지를 꺼내볼게요. 첫째, 햇볕이 혈관에 주는 뜻밖의 힘. 둘째, 심혈관에 유리한 음식의 편가르기, 친해질 음식, 멀리할 음식. 셋째, 먹는 양보다 더 쉬운 식사 시간의 규칙. 듣고 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왜 전쟁인가? 심혈관 질환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상대가 눈앞에서 대놓고 싸움을 걸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기처럼 열이 나서 내가 아프구나 바로 알게 해주지도 않고 어디가 찢어지듯 아파서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게 만들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대부분은 조용히 아주 느리게 진행돼요. 혈관 벽 안쪽에 염증이 생기고 그 자리에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은 조금씩 탄력을 잃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몸은 그동안 아직 괜찮아 라고 신호를 보내며 버텨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방심하죠. 문제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평소와 다름없이 걷다가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별일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거나 혈전이 한 번이라도 턱 하고 막아버리면 상황이 달라져요. 심장은 피를 못 보내고 뇌는 산소를 못 받아요.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용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준비로 이긴다. 평소에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혈관을 지키는 방어선이 되고 그 방어선이 튼튼할수록 그날이 와도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내 혈관이 보내는 신호. 심혈관 쪽이 무서운 이유가 조용히 진행된다였죠. 그런데 조용하다고 해서 아예 신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 좀 피곤해서 그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그 신호들을 생활 속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1. 가슴 쪽 느낌. 누가 가슴을 눌러 담요를 덮어놓은 듯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느낌이 오거나 왼쪽 가슴 어깨팔 안쪽까지 뻗치는 통증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걷거나 계단 오를 때 생겼다가 쉬면 가라앉는 패턴은 더 주의해야 해요. 체했나 싶은 통증이 사실은 심장 쪽 신호인 경우도 있어서 통증이 반복되면 꼭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2. 호흡. 예전엔 문제없던 거리인데 숨이 더 차고 밤에 누우면 숨이 답답해서 베개를 높여야 편해지거나 새벽에 갑자기 숨이 차서 깨는 일이 생기면 그냥 컨디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워요. 3. 피로. 피곤한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유 없이 기운이 뚝 떨어지고 가벼운 집안일에도 맥이 풀리거나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안하게 뛰는 느낌이 잦아지면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4. 부종.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부종이에요.
저녁에 발이 좀 붓는 건 활동량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아침부터 발등이나 종아리가 붓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붓기가 반복되면 몸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체중이 며칠 사이 갑자기 1에서 2kg 늘어나는 것도 같이 보면 더 힌트가 됩니다. 오후 어지럼이나 실신 느낌. 잠깐 핑 도는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식은땀이 나면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을 땐 진료를 받으세요. 가슴 통증, 답답함이 반복되거나 점점 잦아질 때, 숨참이 예전보다 뚜렷하게 늘고 특히 누우면 더 불편할 때, 아침 부종, 갑작스런 체중 증가가 며칠 연속 나타날 때, 어지럼이 심하거나 식은땀, 메스꺼움이 동반될 때, 가슴 통증이 심하거나 호흡이 힘들고 식은땀이 줄줄 나고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좀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심혈관 전쟁은 망설이는 시간이 제일 위험하니까요. 전쟁의 주범 4가지. 자, 이제 도대체 누가 우리 혈관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를 짚어볼게요. 전쟁이라고 하면 적이 분명해야 하잖아요.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적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혈관을 조금씩 흔들어 놓거든요. 첫 번째 주범, 혈압. 혈압이 높다는 건 쉽게 말해 혈관벽에 매일매일 강한 압력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호스를 3개 틀어놓으면 호스가 빨리 낫듯이 혈압이 높으면 혈관 안쪽이 상처를 입기 쉽고 그 상처를 메우려는 과정에서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지기 쉬워요. 문제는 고혈압이 대체로 아프다는 신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전쟁이 이미 시작돼 있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주범, 혈당. 혈당이 자주 높게 유지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안쪽을 자극하는 환경이 돼요. 특히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그걸 진정시키느라 계속 소모전을 치르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혈관이 예민해지고 염증 반응도 올라가기 쉬워요. 흔히 단 것 좀 줄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맛 자체보다 혈당을 자주 올리는 생활 패턴, 늦은 야식, 식사 간격이 무너지는 습관, 단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이 전쟁을 길게 끌어가요. 세 번째 주범, 지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몸에 필요한 재료예요. 문제는 균형이 깨질 때죠.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그 틈으로 지질이 스며들어 쌓이기 시작하면 플라크가 만들어지고 그게 오래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져요. 더 무서운 건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는 동안은 또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혈전이 생기면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주범, 염증 최종 보스. 그리고 이 3명을 뒤에서 지휘하는 사실상 최종 보스가 있어요. 바로 염증이에요. 김홍배 선생님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여기에 다 있거든요. 혈관은 원래 매끈하고 유연한 길인데 염증이 계속되면 그 길이 거칠어지고 방어군이 과민해지고 결국 혈관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심혈관 이야기를 할 때 염증 관리가 빠지지 않아요. 여기에 전쟁을 더 빨리 키우는 가속장치가 있어요. 대표가 흡연이고 또 하나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수면이에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을 상하게 만들고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기 쉬워요. 수면은 겉으로는 쉬는 시간 같지만 몸은 그 시간에 혈압, 맥박, 호르몬 균형을 정리해요. 잠이 계속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켜져서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고 결국 혈관은 휴전 없는 전쟁을 치르게 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혈압 혈당 지질이 전선에서 혈관을 밀어붙이고 염증이 뒤에서 판을 키우고 흡연과 수면 문제가 전쟁 속도를 확 올려요. 오늘부터 할 방어 루틴. 전쟁 얘기를 길게 했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질 필요는 없어요. 심혈관 전쟁의 특징은 한 방에 끝내는 비법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방어 루틴이 의외로 단순하다는 거예요. 다만 단순한 만큼 대충 하면 효과가 약하고 작게라도 매일 하면 몸이 확실히 반응해요. 1. 걷기. 걷기는 심장과 혈관에 과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압, 혈당 지지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카드예요. 포인트는 많이가 아니라 규칙적으로예요. 하루 30분이 가장 좋지만 10분씩 3번으로 쪼개도 됩니다. 그리고 걷는 속도는 산책처럼 느긋보다는 대화는 가능하지만 숨이 살짝 찰 정도가 좋아요. 무릎이 불편하면 속도부터 낮추고 대신 꾸준함을 지키는 쪽이 나아요. 이 식사 루틴. 심혈관 전쟁에서 식사는 기름기 줄이세요. 한마디로 끝나지 않아요.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결국 가공식품, 가당음료,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채소, 과일, 잡곡, 생선을 늘리는 방향이죠. 여기서 바로 적용하기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에요. 밥부터 급하게 먹기보다 식탁에 채소나 단백질이 있다면 그걸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걸 완만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할 때 단 음료로 밀어 넣으면 잠깐은 버티지만 혈당이 크게 흔들리면서 결국 더 피곤해져요. 그럴 때는 따뜻한 차나 물로 한 박자 쉬는 루틴을 만들어두면 생각보다 오래 가요. 3. 수면. 잠은 혈관이 스스로 수리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몇 시간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일정한 리듬이에요.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크게 흔들리면 몸이 아침마다 긴장 상태로 출발해요. 가능한 범위에서 기상 시간을 비슷하게 잡고 밤에는 화면 밝기와 카페인을 조금만 조절해도 도움이 돼요. 4. 스트레스 관리.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관리는 마음 수양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혈관을 긴장시키는 습관을 줄이는 기술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 숨을 참는 습관, 화가 날 때 말이 빨라지는 습관, 이게 다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려요. 그래서 대단한 명상이 아니어도 좋아요. 전화 받기 전에 한번 숨을 길게 내쉬기, 계단 오르기 전에 속도를 조절하기, 짜증이 올라올 때 물 한 모금 마시기. 이런 작은 브레이크가 전쟁을 오래 끌지 않게 해줍니다. 5. 약 복용 원칙.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약은 기분으로 먹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의사가 설계한 방어선이에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지질, 콜레스테롤 관련 약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의미가 커요.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끊어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이 다시 흔들릴 수 있거든요. 복용 시간은 최대한 일정하게 두고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혼자 조절하기보다 진료에서 조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걷기, 매일, 숨이 살짝 찰 정도, 식사, 가공, 단음료 줄이고, 채소, 단백질 먼저, 수면, 시간보다 리듬, 아침빛으로 리셋, 스트레스, 큰 결심보다 작은 브레이크, 약, 감으로 끊지 말고 일정하게, 조정은 진료로, 햇볕이라는 숨은 무기. 심혈관 전쟁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이랑 식사만 잘하면 되지 하고 딱 거기서 멈추곤 합니다. 그런데 책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햇볕이에요. 햇볕을 그냥 비타민 D 정도로만 생각하면 절반만 본 거예요. 햇볕은 혈관을 다루는 스위치를 여러 개 동시에 눌러주는 말 그대로 숨은 무기거든요. 일혈관 확장, 산화질소. 먼저 햇볕이 피부에 닿으면 몸 안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갈 여지가 생기고 혈류가 좀 더 매끈하게 흐르죠. 혈압은 약으로만 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활 속에서도 혈관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감정과 식욕, 리듬, 세로토닌. 두 번째는 세로토닌이에요.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책에서는 감정만이 아니라 심혈관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호르몬이라고 설명하죠. 기분이 가라앉고 불안이 늘고 괜히 탄수화물이 당기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몸은 피곤해지고 혈압이나 심박수도 흔들리기 쉬워요.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 시스템이 리듬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심혈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삼수면 회복, 멜라토닌. 세 번째는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잠 호르몬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밤에 멜라토닌이 나오게 하려면 낮의 빛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침에 빛을 받으면 우리 몸은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생체 시계를 맞춰요. 그러면 밤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올라가고 잠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지죠. 수면이 안정되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하는 시간이 줄고 심장과 혈관이 쉴 틈이 생겨요. 결국 햇볕은 낮에 받는 행동인데도 밤에 회복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사염증 조절 비타민 D,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비타민 D, 책에서는 혈중 비타민 D가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관찰된 연구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음식만으로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햇볕 노출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비타민 D 영양제만 먹으면 되겠네? 이건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햇볕이 만드는 효과는 비타민 D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져요. 가능한 범위에서 햇볕을 습관으로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커튼 열고 창가에 서서 1에서 2분이라도 빛을 받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짧게라도 바깥을 걷기. 이게 걷기 루틴과 딱 맞물려요. 운동 따로, 햇볕 따로가 아니라 걷는 시간을 햇볕 시간으로 겸한다는 생각이 훨씬 현실적이죠. 다만 피부가 예민하거나 한낮 햇볕이 부담스러운 계절에는 무리하지 말고 시간을 조절하면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햇볕은 비타민 D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혈관 확장, 산화질소, 감정과 식욕 리듬, 세로토닌 수면 회복, 멜라토닌, 염증 조절, 비타민 D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무기예요. 햇볕 좀 보자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이 좋아하는 리듬을 만들자. 이 감각으로 접근하면 훨씬 쉬워져요. 심장과 혈관은 아프기 전까지는 조용히 일하고 문제가 생기면 너무 크게 무너지는 장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생활의 기술에 가까워요.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거창한 결심 말고 내일부터 10분만 바꿔보세요. 그 10분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은 용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준비로 이깁니다. 오늘부터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더 꾸준하게, 조금 더 내 몸을 살피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심장과 혈관의 시간을 늘려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좋은 책방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